예, 무신일주입니다. 예, 무신일주 보시게 되면 일단 뭐 자의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신월이면은 가을이잖아요. 무토는 이제 산을 의미하는 거니까 가을 산입니다. 그래서 가을 산이 주는 그런 뭐 어떤 풍요로움이 있죠. 뭐 양력으로 치면 이제 신월이 이제 8월달이 되잖아요. 8월이면은 이제 곡식이 이제 무르익을 때도 있고, 그리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열매들이 이제 풍성하게 열리는 것이라서, 이 무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재물하고 관련이 좀 그렇게 많이 있는 이제 그런 일주가 되겠습니다. 무신일주를 보게 되면 천간과 지지가 전부 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은 음적인 어떤 그런 성격보다는 양적인 성격이 좀 강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신은 이제 원숭이를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요 무토는 이제 노랑 색깔을 의미하는데, 뭐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뭐 약삭 빠르고 또 이제 머리도 잘 좋고, 그다음에 원숭이가 또 재주가 많잖아요. 그래서 무신일주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손재주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재능을 좀 잘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일주를 공부할 때 이제 뭐 지금까지 쭉 뭐 앞으로도 이제 공부하실 때 주의할 점은, 일주는 일주론대로 봐야 됩니다. 일주론은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 일주 자체가 가진 어떤 그런 공통적인 어떤 특징을 공부할 것일 뿐이지, 무신일주가 모든 무신일주를 가진 사람이 다 오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그 성향을 띈다라고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주의 경우의 수가 계산을 해보면 51만 한 8천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나랑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은 한 100명 정도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 일주, 오늘 이제 보는 무신일주를 가진 사람의 경우의 수가 따지고 보면 한 8천 가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일주 오늘 뭐 얘기한다고 해서 이 모든 무신일주가 이렇다라고 추측을 하거나 예측을 하거나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주 전체 어떤 8가지의 전체적인 어떤 사주를 다 놓고 판단해야 무신일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요 일주론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무신일주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이걸 반드시 좀 명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일주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무신일주인데요. 지장간에는 이제 비견하고 편지, 식신을 이렇게 저기 놨죠. 무토가 7일, 임수가 7일, 경금이 이제 14일입니다. 그래서 신월이 30일인데 그 30일 동안 지지의 지장간 무토가 7일, 임수가 7일, 경금이 14일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장간을 보시면 비견, 편재, 식신이 있는데, 지금 요 식신이 이제 재를 생해주잖아요. 식신 생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비견이 또 편재를 또 이렇게 극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신일주가 일단 재적인 어떤 그런 그 성취가 좀 있는 사주이면서도, 또 하나는 이 비견이 또 편재를 극하기 때문에 재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일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천간들을 이제 잘 봐야 되겠죠. 이거는 무신일주가 이제 그 두뇌가 좀 이제 명석해서 이제 그 문창균이라고 합니다. 문창이 의미하는 게 그럴 문자에다 창성할 창자인데요. 뭐 글로 이제 뭐 발전한다 그런 뜻인데, 문창균이 이제 의미하는 거는 뭐 공부를 잘한다라고 볼 수 또 있겠지만, 일단 좀 그 학습 능력이 좀 우수하고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지식 체계를 받아들이기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뭐 문창을 깔았다고 해서 뭐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거는 좀 별개로 봐야 되겠죠. 그거는. 아무튼 뭐 문창귀는 이제 일단 두뇌가 명석하고 그 다음에 학습, 학업 능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문창을 가지고 있는 일주가 이제 몇 개가 있죠. 근데 양일간은 이제 병지인데 지금 보면은 무신이 이제 그 병지에 있잖아요. 병지에 있는데 화토동법에 의해서 문창귀는 무토하고 이제 병화도 병신 요 일주도 이제 병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신하고 병신하고 같이 가죠. 병신 일주가 같이 가고 그다음에 그 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목의 병지가 되죠. 임수. 그래서 임인. 그다음에 이제 기유가 생이 되죠. 기유. 그다음에 정유도 이제 생이 됩니다. 그다음에 계수는 이제 생지가 어떻게 되겠죠? 계묘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지금 요 양간, 양의 천간은 전부 요거는 이제 그 병지가 문창균이 되는 거고, 요건 다 음이잖아요. 음은 생지가 12운성상 생지가 문창균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창균도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외워놓으면 요 일주가 이제 문창에 속해서 문창 귀인들은 재주도 많고 이제 두뇌도 명석하고 이렇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신일주를 보면 이제 지장간에 이제 그 일단 식신하고 편제를 깔았는데요. 지금 식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병지가 역마지잖아요. 역마지. 그래서 이제 식신역마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식신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뭐 열심히 일을 하고 부지런하게 일도 벌리고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또 표현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식신이 역마지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좀 활동적이다. 활동적으로 돈을 벌겠다. 무신일주가. 일단 저 천간지위도 전부 양이기 때문에 음적인 성향보다는 양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안에 어떤 이게 갇혀서 어떤 조용하게 어떤 그 내적인 어떤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활동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해서 재적인 성취를 하는 일주가 무신일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행도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식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식신 역마라고 한다는 얘기는 표현력도 잘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장간에 이제 비견 편제 식신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무신일주는 관성이 없죠. 관성이. 지장간에 관성이 이제 없는데 물론 이제 없는 걸 끌어오는 거는 이제 인종법이 있잖아요. 인종법이 있는데 일단은 무신일주는 이제 공망이 이제 그 인하고 묘가 간목이죠. 그래서 이제 관성이 공망입니다. 관성이 공망이고 이제 없는 지지장간이 없으니까 관성이 이제 무신한테는 이제 갑이잖아요. 그럼 요 갑은 요 신의 절지가 되죠. 절입니다. 절은 이제 끊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무신일주였던 관성을 보면 인종을 하면 절종이 되고 공망으로도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일주로만 봤을 때는 무신일주는 이제 조직사회하고는 좀 잘 안 맞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무신일주가 이제 좀 이따 설명 이제 하겠지만 사주의 관성이 뚜렷하면 또 조직사회하고도 잘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관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봤을 때는 무신일주는 일반적인 직장생활이나 조직사회하고는 맞지가 않는 일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비견에 이제 병자 병궁이 되는 거죠. 비견은 이제 무토가 비견인데 지금 요 신금 안에 이제 비견이 들어있죠. 비견이라는 건 형제 자매가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이제 그 병자가 되는 거죠. 무신은 병궁에 있고 그 다음에 비견이라는 또 무토도 똑같이 뭐냐면 그 병으로 위치하니까 병에 좌하고 궁도 병궁이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나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형제자매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이제 그 병좌 병궁이 되잖아요. 병좌 병궁. 병이라는 게 뭐 역마지도 되겠지만 실제 뭐 이제 그 병이 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비견이라는 건 형제자매가 병좌 병궁이라는 거는 아픈 형제가 있겠다. 아픈 형제가 뭐 어릴 때가 됐든 아니면 뭐 나이가 먹었을 때든 뭐 아프거나 좀 몸이 좀 안 좋은 그런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편제인데요. 지금 지장간이 이제 임수잖아요. 임수는 요 무토에 이제 편제가 되죠. 편제. 이 편제가 이제 의미하는 게 뭐 재성도 되고 그다음에 그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처도 되고 그리고 그 남자의 공통으로 이제 아버지도 되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임수인데 임수는 요 신금의 생지죠. 생지라고 하는 건 이거 굉장히 좀 활발하고 굉장히 그 생지 자체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뭐 이렇게 그 자기 PR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 사랑도 받고 뭐 그리고 자기 표현도 잘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버지가 생좌에 있고 병궁 역마지에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 일단 요 생좌에 주목을 해야 돼. 생좌에 아버지가 생좌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신일주의 아버지는 굉장히 좀 활동적이고 그리고 아주 밝은 성격이면서 그다음에 그 편제니까 나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버지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의 조력이 있겠다. 아버지의 조력이 있는 일주가 무신일주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적인 어떤 그 성취하는 방법도 어떤 동적인 어떤 그런 방법보다는 굉장히 정적인 것보다는 활동적이고 좀 동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재적인 어떤 그런 성취를 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겠다라고 저희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신 한번 보시죠. 식신 보시면 이제 경금인데요. 이제 무토는 이제 경금은 무토한테 식신이 되는 거예요. 식신. 이 식신이 의미하는 게 이거는 뭐 꼭 저희 먹고 사는 것하고 귀결이 되는 거니까 그 식신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식신이 경금은 요 신금의 12운성상 이제 녹지에 해당이 되죠. 녹지. 이 녹지가 의미하는 거는 아주 좋은 거죠. 녹지가 좋은. 이제 어떤 그 단계에서 굉장히 좀 성숙한 단계가 되는 거고, 이 녹이라는 거는 또 일정한 어떤 주기를 가지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그 금전적이가 됐든 뭘 이제 취하는 것이니까 재물도 취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식신이 녹자에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무신일주는 기본적으로 식록이 좀 풍부하다. 재물을 뭐 많이 모으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좀 그 일부 뭐 돈도 좀 잘 모으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식록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아주 풍족하다기보다는 크게 뭐 저기 살면서 뭐 금전적으로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좀 적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신이 이제 녹자란 식신이라는 거는 내가 표현한다는 어떤 그런 표현력이죠. 근데 이 녹에 있다는 얘기는 아주 표현도 좀 절제적으로 이제 절제된 표현력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일주가 무신일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신은 여자한테 이제 그 본다 그러면은 이제 자식이 되잖아요. 자식이 지금 녹좌에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현출한 자식을 가지고 있겠다. 괜찮은 자식. 굉장히 좀 무신일주의 어떤 그 자식은 좀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무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지지의 지장 간에 이제 어떤 관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사주 원국에서 관성운이 뚜렷하지가 않으면 일반적인 평범한 직장 생활은 이제 맞지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가 쪽으로 나가서 이제 하는 돈을 버는 재적인 성취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맞는 일주가 이제 무신일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신일주 보면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보더라도 일단 그 임수가 여기 보면 이제 편제를 깔고 있고, 편제를 지지의 지장간에서 뭐냐면 임수가 있는데 임수는 이제 또 생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신일주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어떤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개인 사업가 쪽으로 나가면은 이제 성공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고, 평범한 어떤 그런 직업보다는 자격이나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자격증 같은 걸 가지고 전문 조직의 어떤 조직 사회에 들어가면 직업적 속으로는 어울리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신일주 보면 식신이 녹지에 있으니까 말도 이제 절제되게 잘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교육계통, 그다음에 의료계통도 이제 맡겠습니다. 이 신금이 또 의미하는 게 현침이잖아요. 또 현침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으로 봤을 때도 손재주도 좋고, 그리고 이제 어떤 표현도 잘하고, 이제 열심히 또 이렇게 일도 하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의학계통, 의료계통도 이제 직업적 성으로는 또 맞는 그런 일주가 무신일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진신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진신은 이제 참진자를 쓰죠. 참진자에서 이제 진신인데요. 이거는 이제 일간이 필요로 하는 천간, 그리고 일간한테 도움이 되는 천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갑병계입니다. 갑병계. 그 무토하고 기토는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진신은 이제 갑병계라고, 이제 무토가 의미하는 게 큰 산이잖아요. 근데 산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초목을 기르고 여러 가지 유실수를 키워서 뭐 과일도 열리게 하고 이런 어떤, 그리고 물도 가둬놓은 어떤 그런 그 좋은 어떤 그 순기능이 있는데, 무토가 큰 산의 어떤 그 본연의 역할을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뭐 나무도 키우고 초목도 키우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짐승들도 살고, 이런 본연의 어떤 그런 산의 어떤 그 좋은 작용을 한다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 물은 개수가 있어야 되겠죠. 개수. 뭐 임수도 크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만 어쨌거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비를 산이 촉촉하게 뭐냐면 가둬두고, 그렇게 해야 초목을 배양하는 역할을 하니까 개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한 초목이 크려고 하면 또 태양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병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목이 이제 무토하고 맞겠죠. 이제 이 간목은 푸른 나무들을 의미하니까, 이제 을목도 있겠지만, 을목은 사실 무토하고는 조금 약간 좀 격이 조금 이렇게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죠. 을목은 좀 약한 어디 1년생 초목인 거고, 산은 큰 산이고 하는 거니까 간목이 이제 맞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신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갑병계잖아요. 갑병계인데 여기에 이제 간목이 왔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신일주가 이제 지금 관성도 공망으로 보면은 이제 그 관성이 공망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인종을 하게 되면 그 간목은 요 신에 이제 그 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성 절종의 공망이지만, 어쨌든 요 지금 월천간이나 아니면 연천간에서 이 간목이 오는 경우에는 또 양상이 틀려지죠. 무신일주가 조직사회랑 좀 맞지 않겠다고 했지만, 일주로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간목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일찍 조직사회에 들어갑니다. 일찍 조직사회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이제 그 자기 성과도 내고, 일반 어떤 그런 직업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좋은 의미의 어떤 직장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월이 이제 갑인이었다 예를 들어서 갑인이 되면 또 양상이 틀려집니다. 이거는 이제 인신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양상이 틀려져. 그러니까 직장생활은 하긴 하지만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인이 온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인이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글자가 이제 오는 게 낫겠죠. 예를 들어서 갑진이 왔다. 갑진. 그러면 갑진은 12운성상 이제 쇠지잖아요. 반한지. 이건 높은 위치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신일주가 만약에 갑진월이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일주는 조직생활이랑 잘 맞는 겁니다. 예. 조직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사주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성과 결부가 돼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의 진신이 이제 병화잖아요. 병화. 정화보다는 병화가 맞는 겁니다. 정화가 오는 거는 이제 무토하고는 이제 산에 어떤 불이 나는 어떤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병화가 맞는 거죠. 태양이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 무신일주는 어릴 때 공부를 좀 잘하게 되는 그러한 사주 구성이 됐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뭐 병5가 왔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통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신은 지지에 통근을 해야 진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신은 천간에 없으면 지지의 지장간에라도 있어야 되고, 지지의 지장간에도 형충으로 이렇게 깨져 있거나 아니면 뭐 합의돼서 묶여 있거나 이렇게 되면 작용력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진신은 이제 개수잖아요. 개수나 이제 뭐 임수 정도도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 개수는 이제 정제가 되죠. 정제가 된다는 얘기는 무신일주는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관성이 이제 천간에 좀 뭐 없고 아니면 뭐 지지에 뭐 이렇게 있을 정도인데, 개수가 아주 진신이면서 지지의 뿌리를 딱 받고 괜찮게 이제 자리하고 있다 그러면 요 무신일주 사주는 일찍 조직사에 들어가보다 일찍 사업적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은 그런 사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신의 어떤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 진신은 요 세 개이기 때문에 사주 원국을 딱 봐서 진신이 어떻게 천간에 잘 자리 잡고 있느냐를 봐서 그 진신에 해당하는 육신성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틀이 되기 때문에 요 진신의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일주를 비롯해가지고 사주 원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도구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무신일주 이제 이렇게 보면 좀 무신일주가 좀 고집도 있습니다. 무신일주가 고집도 있고, 그다음에 뭐 관성 절종, 그다음에 관성 공망,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고란살이라고도 이제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실살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막 한 몇백 개가 있죠. 근데 거기에 뭐 좋은 의미를 가지기에는 극히 뭐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뭐 고란살 고란살이라는 게 혼자 돼가지고 슬피 운다고 이런 건데, 실제 뭐 사주를 경험을 해보면 또 사주 감명을 해보면 그런 살들이 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 하나만 가지고 뭐 무신일주가 고란살이네 뭐 해서 뭐 좀 안 좋네 뭐 고집이 세네 뭐 또 심지어는 이제 요 신금이 이제 식신이니까 식신을 극하는 게 관성이니까 뭐 특별하게 어떤 그 관성을 극하는 이런 얘기도 많이도 하는데 실제 감명을 해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사주 전체를 갖다가 볼 안목이 필요한 것이 이제 일주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무신일주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무신일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